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주현입니다. 네, 메가박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 방송은 특별히 게스트가 한 분 계신데요. 네. 최근에 그 요리의 피로 굉장한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계신 네. 여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그 이후로 요리 영예 타이틀을 이제 거머쥐게 됐는데 반응 괜찮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에게 팟캐스트를 소개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그럴 일은 아니지. 시도한 요리들은 또 없었어요? 카레? 카레. 아, 맞다. 카레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지. 어땠습니까? 카레는 쉬워서 뭐. 라면은 어려워서 그러냐? 카레는 쉽고. 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맛있는 카레 맛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맛있다고 하는 것도 이제 신뢰하지 못하겠어. 사실 근데 카레는 저희 화두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진짜로 잘해 먹을 수도 있지. 그럴 수 잘 먹었어요. 알았어요. 네. 자, 영화평 보내주고 계신데 영화평을 더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정보를 찾는 난에 보면 저희가 영화평을 써주실 수 있는 URL을 같이 올려드렸는데 네. 이번 주부터는 영화평과 함께 내부자 둘에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꼭 영화평이 아니더라도 내가 궁금한 게 있다. 네. 내부자들한테 요거는 조금 궁금하다라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마녀를 이번 주에 할 텐데 네. 헤이주은님께서 한국형 엑스맨을 원하는 감독이요. 2편만은 제발 참아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군요. 네. 스탠리님은 마지막 씬은 쿠키로 영상으로 만들지 그랬나? 그렇게 여길 수도. 오히려 쿠키로 들어갔으면 더 좋게 평가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도 했겠다. 아, 그랬을까요? 그냥 쿠키로 하기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근데 본 사람들이 뭔가 기대감을 더 가지기에 쿠키 아닌가? 모르겠네. 네. 상식적인 세비님, 김다미 배우를 배 감독님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연기 존재감 대박. 이 상식적인 세비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게 하나가 있네요. 뭐. 배 감독님의 영화에는 여자가 출연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미래를 결정지어, 왜? 아니,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과거. 네. 아니야, 등장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어디에? 등장했었지. 네가 촬영한 건 마. 네가 촬영한 다음에 등장했지. 정정하겠습니다. 성인 여성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걔네 성인이었어. 인물 캐릭터상. 그래요. 자, 팟빵 아이디 생각이 안 나요. 님께서 내가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건가? 노잼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다시 지윤 아빠님. 사이보그도 아니고, 점점점. 트렌드 못 따라가고 계시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타노스님, 빌런이 너무 약하다라고 한국말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타노스가 직접. 많은 걸 담고 있네요. 그러네요. 자, 영화 평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선물 저희가 드리는데 모던 파더를 위한 개간지 볼드 저널은 상식적인 세비님께 보내드리고요. 미식 잡지 바앤다이닝은 내부자 둘에게 질문을 보내주신 진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벌써 들어왔어요? 내부자도 그래요? 이야. 그래서 공지도 안 했는데. 발 빠르다. 이야. 보고 미리 보냈구나. 그러니까 그걸 높이 사서 주신 것 같습니다. 여름 작가님께서. 바앤다이닝을 주셨습니다. 상품을 누구에게 드릴지 이거는 다 여름 작가님이 정권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잘 보이세요. 잘 보이셔야 됩니다. 받고 싶으시면. 네. 네. 뭐 그리고 받은 거 또 받고 뭐 이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작가에게 네. 총애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다. 네. 자, 김포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영어에 관심 없던 아이들을 변화시킨 마법 같은 이야기,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시골 약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바르는 영양 보습 크림이죠. 아이스크림 크림. 세연 수연 아버님이 새로 튜브용으로 개발하셨으니까 많은 인증과
어디 가서 김프로쇼를 보고 샀다는 수많은 티내기 운동 네.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창의 사고력 중심의 미국 공립학교 커리큘럼을 집에서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유즈스쿨. 유즈스쿨. 뭐 요 방법이나 이런 거는 내일 저희가 김 선생과 함께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 올보넷.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마녀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 마녀 얘기할 텐데 박훈정 감독의 작품이기도 하고 또 7월 성수기에 거의 뭐 신호탄 같은 시기여가지고 기대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네, 많은 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영화이기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요. 네. 김다미 배우가 사실 너무 이제 인상적이었어가지고 1500대 1의 오디션을 그러니까요. 통과한. 뭐 저 기사를 읽어보니까 본인이 정작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는 금방 박훈정 감독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뽑았다는데 네. 본인은 얼떨떨해서 그냥 반응이 뭐 그렇게 썩 네. 좋지는 않았다고 된 거야? 네. 뭐 이러면서 얼떨떨해서 했다고. 그랬다는데. 네. 그 왜 익스트림 무비 편집자 김종철 뭐 이분이 이제 유튜브 만드시고 하시는데 같이 사진 찍었다 막 자랑했더라고. 영상이 2개 올라와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그 익스트림 무비에서 마녀 보자마자 리뷰해가지고 하나 더 올라와 있어. 아 까먹은 사진 같이 찍었다고. 약간 벌써부터 팬분들이 아니, 많이 그분 생기셨다. 그 영화 빨리 보고 사투리 써서 영상 만드시는 분 맞죠? 네, 맞죠. 나 들으면서 와 이분 사투리가 되게 심하네 라고 느끼면서 아차 그렇지. 나도 그럴 수 있겠 아니야, 둘인 달라요. 김종철 님이 훨씬 더 세죠? 서울분 같다. 아 그래요? 진짜? 아 진짜요?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목소리를 봐서는 같은 띠고 네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아. 맞아. 그렇지. 아 진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심하다고? 그럼. 그걸 놀라는 네가 가장 충격적이야 지금. 네. 어떡하면 좋나? 모니터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모니터링 좀 해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이나. 황 대리 인물을 보고 네. 도저히 매칭이 안 돼가지고 뭐 그러다는 분이 많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 제가 많아요. 최근에 딴 얘기인데 사진 찍지 마. 제가 내가 말하면서 웃긴데 제가 스피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요. 관심 있을 수 있지. 되게 그래, 관심 그래. 많아서 뭐 스티브 잡스 키노트 다 보고 또 우리 노 대통령님 운변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감동받고 YS 또 젊었을 때 또 말 잘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뭐 다 찾아보고 이런데 이상과 현실이 있잖아요. 네. 제 이상 내가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인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쉬운 단어로 천천히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키노트 할 때 참여했던 분 관람기를 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등장하기 전부터 앞에 막 사람들 기다리다가 등장하면 앞에 계신 분 여자분들이 막 운대요. 왜? 아니 키노트 그거를 들으면서 감동받아서. 감동받아서 막 울고 막 그런데 그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말은 못하겠다. 뭐 오바마도 말 잘하잖아요. 뭐 네. 못하겠다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무언가 그렇다면 찾았어. 보다가 내가 여기에 공감하는 것도 되게 민망하긴 한데 국사를 가르치시는 공무원 국사로 되게 유명하신 전한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알아요? 몰라. 알아요? 강사야, 한두 번 강사? 들었던 것 같아요. 들어야 될것 같아. 그분이 대구 유신학원에서 그거 하셨어요. 유신학원, 유명한 유신학원. 네. 그 전설적인 분이야. 유신학원 강사였는데 얼마 후에 유신학원을 샀어요. 아, 그래? 그분이? 유신학원 대표가 됐어요. 그러고 회사가 망했는데. 그건 뭐야 또. 하여튼 뭐 그런 되게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고 대구 분 뭐 고향이야 뭐 경북 어딘가 봐. 근데 대구에서 강사 생활 많이 하시고 근데 그분이 되게 특징 중에 하나가 국사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얘기도 막 해요. 그래서 막 인생을 가르치는 책도 나왔어요. 그분이. 그 책을 냈어? 근데 그분 스피치 스타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정점이 아닌가. 아, 그래? 한다면 노력을 하고 뭐 어떤 나이가 들고 한다면 인토네이션 엄청 세고 사투리 엄청 심하고 거기다가 막 쌍욕 넣어가면서 막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로 녹음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나는 항상 녹음할 때 오늘 스티브 잡스 같아서라고 끝나지만 들으시는 분은 이 전환기를 그분의 목소리를 그런 게 듣는 게 아닌가. 뭐 그러니까 액면가 뭐 이런 걸로 예민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아니, 액면가가 아니라, 그 약간, 이 괴리감을 다시 한번 그 익스트림 무비 편집장의 녹음을 들었다고 하니, 전 들으면서, 이번 사투리 굉장히 심하네. 이러고 들었는데, 내가 더 심해. 그분은 경북이에요, 경남이에요?
경북이죠, 뭐. 경북인 것 같은데. 네. 아니, 전 자주 듣지는 않아가지고. 정확한 건 대구는 아닙니다. 대구는 아닌 거. 근데 경남 사투리는 아닌 것 같아. 저는 경상도는 그게 좀 약해요. 그래요? 경북, 경남을 한참 들으면 구분은 하겠는데, 그거에서 이렇게 정확한 지역까지, 제가 전라도 쪽은 정확한 지역까지 구분이 가능한데, 특정을 하는데. 이분이 조금 더 남쪽이다. 뭐, 요런 거 이게 구별이 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분이랑 저랑 두 명이서 대담하면 누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까요? 그래서 경상도는 제가 좀 약해가지고. 나처럼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 아니, 배 감독님은 사투리가 안 심한 걸로 느껴져요? 알지 사투리가 않을까? 심하다고 그렇게는 뭐하고, 그냥 고양이. 토박이 서울은 아니구나. 그치. 뭐. 대구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경북도 아니고 경남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야. 대구 사람. 말투가 일단 정치적이야, 내가 들어봐도. 그래? 되게 억양했어요. 근데 그런 공통적인 특징에서 배 감독이 약간 벗어나 있는 건 있죠. 그래. 지루하잖아요. 이 새끼가. 결국 행복하게 끝나지 않는구나, 이 대화가. 자, 시끄러. 영화 얘기해야 됩니다. 저 영화 마이크 좀 얘기. 꺼줘봐. 자, 마녀 얘기해야 돼요. 네. 지금 많이 기다린 영화야.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어야 되는 거야. 자, 아무튼 마녀 줄거리 소개로,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마녀 시작하겠습니다. 애들이 어디 보통 애들인가. 막 그 이상한 마술 같은 거 하고. 너 도대체 누구야? 아빠의 농장 일을 거들며 치매 초기인 엄마와 함께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여고생 자윤. 어느 날 자윤 앞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점점 위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윤은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랑에 휘말립니다. 영화 마녀입니다. 네. 이거를 뭘 설명을 하자니. 그치. 예. 이게 아직 설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이 정도로만 했는데. 내용도 단순하고 네. 말하면 다 알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고. 배려해드렸습니다. 저희 배로도 느껴지죠. 일부에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투리와. 그래, 그러면 줄거리 소개가 끝나고 했어야지. 그래. 다음에 얘기합시다. 제가 할 말이 많지만. 한 줄평을 들어볼 텐데, 네네. 배 감독님의 한 줄평 어떻게 됩니까? 악녀가 이룬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게 될 날이 올 줄이야. 너무 길다.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악녀를 칭찬하게 될 줄이야. 그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네. 근데 그렇다고 악녀를 내가 칭찬하는 입장이 또 되고 싶진 않거든. 야, 이거 어렵네. 황대리는 어떠세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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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요즘 이런 거 제일 센스 있어. 붙었네. 괜찮아. 야, 이런 거 제일 붙였어. 황대리. 준비를 하면 안 돼. 황대리 한 줄평이 아주 센스 있다고. 미녀. 저는 재밌게 뭐 말인지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요. 그럼. 확 오는데? 알아들어? 그럼. 야마가 확 오네. 좋았어. 괜찮네. 영화 감독 F. 그러니까. 괜찮네. 네. 제 한 줄 평은 재미가 없어. 네. 명확한 동기가 없을 때 벌어지는 참사.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리잖아요, 이거. 네. 이거 표시 이렇게 해서 마녀, 꽃표, 미녀 이렇게 딱. 그래. 알아들을 마녀, 수 있겠더라. X, 미녀, 왜냐면 이렇게. 사람들 미녀만 약간, 그렇게까지도. 또 센스 있어 보니까. 내가 그 지난번에 그거 올라갈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바꿀 걸 했어. 뭘요? 여중생 A, 영화 감독 F였잖아. 라임이 잘 안 맞아. 그치, 안 맞지. 여중생 A, 연출자 F인데. 신경 써주세요, 앞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거. 그럼 업로드를 네가 해. 오늘 여름 작가님 게스트로 오셨는데 어떻게? 한 줄평 하십니까? 네. 준비해왔어요? 준비해야 야, 네, 안 시켰으면 또 기대된다. 집에 가면서 또 욕을 얼마나 했을 거야. 예. 나는 한 줄평 안 물어보더라? 자, 카톡 보내지. 라면처럼 해주세요. 그래. 한 줄평. 나한테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래요? 혹시 그럼 그 대사를 채용한 거야? 네. 그렇구나. 걔가 그러잖아. 나한테 왜 이래요? 네, 맞아요. 그걸 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캐치 안 해주면 넘어갈 뻔했잖아. 근데 재미가 없어.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황대리의 기본 정보. 네, 황대리의 기본 정보입니다. 마녀 더 위치 파트 1 더 서브 버전입니다. 네. 더 서브 버전이 나는 메인 버전 말고 서브 버전 뭐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복이라는 뜻이라더구만요. 네. 참아야지. 전복 이렇게 뒤집는다 네. 그런 의미고 이 편은 충돌
슬쩍 흘러나온 소리가 있더라고요. 벌써 2편 제목. 네, 그 제목만 들어도 내용이 어떻게 될지 보이죠. 자세한 건 2부에. 네. 러닝 타임은 125분입니다. 야, 길더라. 네. 6월 27일 날 개봉했는데 되게 중요한 날이죠. 6월 27일은 제 사촌형 생일입니다. 15세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촌형 생일이 6월 27일인데 제 생일은 7월 27일이거든요. 그 말까지 나올 줄 알았어, 내가. 그거 하려고 미술 하는 줄 알았어, 내가. 15세 관람갑니다. 되게 후하게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는 중간에 청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훈정의 느낌이 있고 미리 얘기해버렸지만 박훈정 감독이 연출했고 각본도 썼습니다.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을 통과한 김다미 배우가 분한 자윤이라는 역할과 조민수, 박희순, 최우식, 김하나, 고민씨 배우들이 출연하는데 조민수 배우의 역할명이 닥터 백이에요. 네. 박희순이 맡은 역할이 미스터 최예요. 최우식이 맡은 역할 이름이 귀공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의 주요 단점 중에 하나예요. 김하나라는 아역 배우는 탐정 홍길동에 혼자 하드캐리 하던 그 아역 배우가, 그렇죠. 그 아역 배우가 자라가지고, 잘 자랐네. 네, 벌써 자라가지고 얼굴에 피를 묻히고 나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민씨라는 배우가 명희라는 역할, 자윤의 친구로 나오는 네네. 감초 같은 역할을 하죠. 명희, 제 외사촌 누나 이름입니다. 명희. 뭐야. 그래요, 네. 하여튼 고민씨라는 배우가 떠올리는 게 여고괴담에 공효진 배우가 첫 등장했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감초 같은 느낌? 약간 생활 연기 느낌? 너무 지나치게 무거워질 수 있는 영화를 가끔씩 긴장 풀어주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조윤희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뭐 2편, 3편 막 이렇게 나온다니까 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윤희가 나오려나?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약간 민효린 배우랑 닮기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조윤희 배우가 더 닮았네. 어디서 봤더라 했더니 그 얼굴을. 조윤희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아이돌이 한 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아이돌? 다은이라고. 트와이즈. 투아이즈의 뱅헤어한 악당 여자의 칼쓰는 애가 투와이즈? 투아이즈의 다은이라는 라고 하던데 네. 제가 몰라가지고. 그분이 아이돌이었구나. 그렇습니다. 그 눈을 이상하게 뜨시는 분. 응? 사없나. 귀공자가 더 아이돌 같던데. 그러게. 최우식 배우가 뭔가 느낌이 아이돌 느낌이 나죠. 어디 멤버? 신기하죠. 소속사가 뭐 JYP인가요? 네. 네.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옥자에서도 나왔고. 발음이 좋으시던데. 왜 영어를 쓰나 이 생각 들긴 하던데. 하여튼 제작사는 금월이라고요. 골드문. 네. 예전에 월광, 월문, 뭐 이러면서 헷갈렸던 그 골드문. 제작사. 골드문, 금월. 골드문은 신세계에 나왔던 그 조직폭력배들이 지내 회사 이름이 골드문이었죠. 네. 그걸로 영화사까지 차리셨습니다. 뭐 그런 영화 만들겠다는 뜻인가? 하여튼 뭐 배급은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입니다. 곧 있으면 7월 25일인가 개봉하는 인랑이 있죠. 그것도 워너 건데 인랑을 제일 핫한 7월 25일 날 하고 마녀를 6월 말에 개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랑보다는 조금 못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뭐 자세한 건 원어에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네. 순 제작비가 65억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65. 네. 많이 비싸진 않네요. 근데 순제고 총제면 한 80억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손익이 한 240만, 250만에서 300만 사이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네. 속이 왜 이렇게 길었지? 재미도 없는데 빨리 합시다. 빨리 꺼. 네. 자, VIP의 박훈정 감독인데 그렇습니다. 부당거래 악마를 보았다. 시나리오 각본, 쓰시고. 각본 쓰시고. 그리고 혈투도 사실은 그 해. 연출. 악마를 보았다, 부당거래, 혈투 이 세 개의 시나리오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2009년 뭐 이때쯤. 악마를 보았다는 원래 제목은 열대야의 밤인가 뭐 이랬어요. 그래서 여름이었거든요. 배경이. 그러다 이제 촬영 스케줄 맞춰 겨울로 바뀌면서 제목도 바뀌고 했던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봤어요. 여름이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그 시나리오 읽었었거든요. 진짜, 열대야의 밤인가? 하여튼 뭐 보면서 막 진짜 끈적끈적한 게 느껴지는 시나리오였는데 제목이 악마를 보았다로 바뀌면서 더 심하게 하려나 했는데 겨울에 찍는다고 하길래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이제 제 취향에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시나리오였고 부당거래라는 시나리오도 그때 이제 유승환 감독이 찍었고 혈투는 본인이 연출했죠. 그러니까 이 세 편이 한 명이 썼댄다라고 해서 다들 이름을 그냥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신세계로 당당히 한국 느와르 영화 중에는 아마 최고 흥행작. 그 뒤에 본인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던 대호.
2015년. 대호로 조금 주춤하지 않았나요? 주춤했죠. 기대하던 대작이었는데 그해 별 흥행을 못 거두고 신세계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막 이 시리즈로 나오냐 어떻게 하냐 뭐 프리퀄이 시퀄이 뭐 얘기가 엄청 나왔을 때 올해 뭐 흥행 감독들의 차기작 뭐 이래가지고 이제 기획기사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때 얘기하기를 이미 한 9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게 있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많다. 그 중에 이제 대호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죠. 그리고 2017년에 VIP를 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와르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었던 찰나 명배우들을 다수 데리고 찍은 VIP가 융탄 폭격을 맞으면서 주춤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기작이 나온 마녀 되겠습니다. VIP가 얼마나 되죠?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지 않았어요? 137만 봤네요. 150만 명이 못 넘었군요. 네. 사실은 VIP가 제작비가 꽤 많이 썼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BP를 못 맞췄 씀이 확실해 보이는. 네. 그리고 이분이 저는 마녀의 신업이 나오고 점점 더 심플하게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독특한 이력 중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박원순 감독이 예전에 게임 시나리오를 거의 공장 돌리시듯이 쓰던 시절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만화, 웹툰 뭐 이런 스토리를 막 엄청나게 많이 썼고 무협 소설, 무협 웹툰 뭐 게임 시놉시스, 게임 세계관 이런 걸 막 쓰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썼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이 미스터 최, 닥터 백, 귀공자, 마녀 뭐 이렇잖아요. 게임 설정집 같아 느낌이. 액션 게임 설정집 정도의 배경이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요한 건 타격감, 게임의 어떤 조작성 뭐 이런 걸로 따질 때 우리가 흔히 보던 스토리의 디테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뭔가 이제 막 플롯이 막 꼬이고 막 세계관이 어떻고 이것보다 그냥 굉장히 단순한 설정 하나 딱 해놓고 영화적으로 그냥 재미만 주겠다. 뭐 이렇게 뭔가 결심을 한 첫 번째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저는 그냥 할 말이 많이 있는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주제와 캐릭터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들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감독인가. 이렇게 이야기꾼들 있잖아요, 보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감독의 유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모래도 많이 있다고 하고. 네. 또 뭐 보란 듯이 지난 작품에 이어서 다음 작품을 만드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네. VIP가 작년이죠. 뭐 그쵸. 1년 만에 뭐 바로 다음 작품을 개봉한다는 건 거의 뭐 그 우레메 찍은 그 감독님 누구지? 남기남 감독. 남기남 감독님 뭐 그런 느낌 살짝 나는데. 그래요. 그 남기남. 그 심지어 근데 이게 또 그리고 베일을 벗은 이 영화를 봤더니 파트 1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네. 그러면서 3부작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또. 3부작이란 얘기가 도는데 네. 그냥 뭐 이거 한 편으로는 끝나지 않고 좀 약간 시리즈물로 지속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그림을 가지고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평론가들 평점은 대충 한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뭐 한 5점 몇 나왔던데 5.4인가요? 예, 평식이 오빠 3개 주셨어요. 차용해서 활용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예, 그 전 작품들이 아무래도 기시감들이 조금 있는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 네. 조금 그래도 좀 변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네. 이용철 씨가 3개, 액션은 CG와 편집으로, 스토리는 2부로, 임수연 씨 3개, 기시감의 연속, 김다미 발굴에는 박수를, 장영앱씨도 3개, 조금 더 불친절해도 좋았을 텐데, 박꼬치가 2개 반 주셨고요. 장래 복무하는 아우라 없는 캐릭터, 박은영 씨가 2개 반, 미완의 마녀, 마력이 아직 만개 전, 뭐 이렇게들 주셨는데, 네. 거의 2개 반, 3개, 뭐 3개가 조금 더 많고요. 뭐 요런 정도니까 재미가 그냥 별로 없었다. 혹은 그래도 나는 재밌게 봤다. 이렇게 평이 저희 게시판에서도 조금 나뉘는 것 같고. 네. 인상평을 그러면 한번 재미만 놓고 따지자 그러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희한한 경험, 어. 희한한 정도는 아닌데 되게 약간 의외의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왜? 의외의 경험이니 그게? 야 그래. 뭐 그러더래. 아니 보고 재밌었으면 재밌는 거지. 좋다는 뭐. 네. 사람도 있대. 그게 의외의 경험이었다. 이상입니다. 요즘 약간 말 짧게 하는데 제일 붙였어. 아니 저는 객관성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니까 야 이 정도 내가 이렇게 보고 왔으면 사람들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왔고 저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먹물이 돼서 그래요. 그래요? 먹물이 돼서 그래. 그런 정도의 재밌는 사람이 있다던데? 라는 평은
리얼 정도 할 수 있지. 그래. 예. 네. 이 작품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물이 됐네. 왜냐면 이거를 보고 당신은 레퍼런스를 짚어낼 수 있잖아요. 못 집는데. 야, 이건 여기하고 비슷하고 이건 여기하고 비슷하고 뭐 이런 거가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좀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그 레퍼런스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아니, 신선한 레퍼런스를 기반한 기시감 여부랑은 좀 다르게 그냥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제너러스 하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한국 패치만 잘해도 좋아해요. 한국 패치가 진짜 잘 됐다. 그럼 우리 한국 영화에 찾아볼 수 있는 미덕 중에 하나로 인정해줄 수 있는 제너러스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이건 좀 이런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다 별로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차이는 있네. 어떤 차이? 제 주위라고 하면 일단 영화 관계된 사람들에 좀 약간 한정되는 건 있어요. 그래. 되게 대단히 업계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업계에 있는 사람 그룹도 있지만, 적어도 영화를 많이 찾아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니, 보통 내가 이 정도 보면, 그 사람들도 보통 안 좋게 평가하던데? 하고 나와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의외였다. 내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 누구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약간 곤란해져요. 그래. 또, 곤란을 빠뜨리고 싶네. 최근에, 컴플레인 들어왔다며 회사로 회사로 컴플레인 들어왔대요. 구체적으로 하면 안 돼. 구체적으로 하면 안 돼. 구체적으로 하면 안 돼. 제가 몇 번 받아요. 저도 이제 세상의 김프로쇼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영화에서 안 좋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럼 관계된 안 좋게 얘기할 분이 때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관계된 분이 건너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또 그 사람들이 보통 저랑 다 친하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해줘요. 어디서 이렇게 해서 물어보더라. 굴하지 않습니다. 아니 받아주든가. 근데 저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즐기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얘기한 그 의외의 사람 중에 제가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더라. 이 정도 반응 뜻이라. 내가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의아했다. 의아했다. 당연히 싫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레퍼런스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치. 그 사람들을 대중이라고 놓고 보면 네. 저는 조금 이제 CG가 이거를 만약에 헐리우드에서 했다 그러면 돈을 더 쳐발라가지고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왔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눈에 조금 탁탁 튀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여고생이 막 펼치는 이런 게 나름대로 괜찮았다 싶은 생각이 좀 있기는 한데 물론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이제 하겠지만 네.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그러면 하면 좋습니까? 이 배가더니 이상평 안 해요? 나? 그냥 그랬군요. 그랬군요. 자세한 얘기는 2부 가서 합시다. 그래. 네. 여름 작가한테는 안 물어봤어. 싫었다잖아. 아, 나한테 그치. 왜 이래요 그랬다잖아. 나한테 네. 왜 이래였으니까. 그쵸, 자세한 그쵸. 얘기는 2부에서 하고 네, 여기서 네. 해가지고 김 빼고 똑같은 얘기 할 필요 없으니까. 그치. 네. 추천을 하겠어요? 여름 작가 안 할 것이고 안 할 거잖아. 네. 네. 그래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뭐야, 그게. 이거 누구한테 추천해? 추천을 굳이 안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영화는 좋아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딱히 추천할 사람이 없어요. 떠오르지 않아요? 주변에. 없어. 그냥 시간대로 극장 온 분들. 네. 그냥 보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분한테 추천 안 해. 추천 안 한다. 그럼 딱히 다른 대안이 없잖아. 집에서 지금 쉬세요. 몇 개가 그거 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보러 극장에 오느니 집에 있어라. 그 정도의 거잖아. 아니, 전화했네. 아니 저는 황대리를 제가 곤란에 빠뜨리려고 한 게 아니고 황대리가 한 말을 해석하는 거예요.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길래 내가 굳이 추천 안 할 필요는 뭐냐. 그렇지. 그냥 극장에 걸렸으면 보시라 했더니 황대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극장에 오지 마라고 했잖아. 그 얘기 뭐냐면 이걸 볼 바엔 집에 있어라고 말한 거다. 이게 좀 대구 사람이 정치적이다. 이 의견은 다 그냥 황대의 의견이다. 배 감독님은 어떤 분들한테 그럼 추천? 우리나라 액션 영화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 일단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못 보던 그림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보고 지나가야 할 영화인 건 확실하다. 저 같은 경우는 여성 주연 영화가 나오면 어쨌든 그래 꼭 봐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네. 페미니스트. 뭐 페미니스트십니다. 어떤 기대감도 있고 왜냐면 워낙 적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가.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잘 표현이 됐든 잘 표현이 안 됐든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구나.
라는 거가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많이 봐야지 많이 익숙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네. 적긴 하죠, 확실히. 그래서 간간히 나오는 흔치 않은 기회를 득한 영화들의 실망한 바가 너무 반복되다 보니 그렇죠. 너무 그래서 비슷비슷한 캐릭터. 이번 또 이러면서 안 보고 지나갈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 생각해보면 허스토리랑 마녀진 같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안 보고 지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히어로 무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국형 히어로도 있으면 좋겠다. 네. 라고 왜 없을까? 뭐 이렇게 아쉬워하셨던 분들이면 완전히 만족은 못할 거거든요. 이제 마블 막 3천억짜리 영화하고 네, 어떻게 네. 똑같겠어요. 근데 한국형으로 시원시원하게 액션을 하는 영화가 있다. 한번 가서 찾아보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우리나라에 이상한 어떤 기조가 있는 것 같은데 리얼리즘 영화가 세계관에 허구가 많이 섞여 있는 걸 대놓고 말하는 영화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냥 진짜 같은 영화가 이게 좀 가짜 같은 영화보다 더 낫다. 잘 만드는 거다. 네가 부당 거래를 아라한보다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라한 장풍 대작전 이런 영화보다 약간 그런 게 은연중에 있지 않나. 근데 그렇지 않고도 잘 만드는 영화가 있거든. 그런 점에서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올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뭐 대체적인 인상평 뭐 요 정도 되니까 네.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막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은 2부에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네. 잠깐 전화 말씀 듣고 2부에서 영화 마녀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네, 스포일러가 포함된 영화 마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네. 기대하신다는 분들이 막 게시판에 막 있어요. 보고 왔는데 네네. 버닝을 가열차게 갔던 너희들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굉장한 부담을 지금 네. 저에게 주고 계신데 황 대리가 담당하지 않을까. 네. 여름 작가님도 있고. 일단 다른 것보다 네. 오늘 여름 작가님을 모신 이유는 네. 여자 배우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다. 여성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어떨 것이냐. 나름 이제 페미니즘에 애정이 있으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싫었는지는 알겠는데 왜 싫었어요? 영화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갔는데 감독이 어떻게 만들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뭐 시작하셨고 이런 것들이 해결됐다기보다 영화가 전개되면서 계속 질문이 찾아봤을 때 뭐라고 했었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신선하다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신개념 액션, 막 독창적인, 독보적인, 되게 창의적인 스토리이고 창의적인, 독창적인 캐릭터이고 근데 그거를 또 액션조차도 그렇게 신선하게 보여줬다는 거였는데 근데 그 신선한 거 보려면 앞에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제가 조조 영화 봤는데 진짜 계속 나한테 왜 이래요와 기억 안 나를 계속 1시간 10분 동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오래 갔죠. 한 오래 80분 갔죠.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액션이 시작했을 때 액션 그렇게 신선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김다미 배우를 여자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연출한 데에 있어서는 크게 거기에서 어색한 점이 아니라 전 오히려 조민수 배우가 표현하는 것들 원래 남자 배우였던 역할을 조민수 배우로 확정되고 나서 이제 여자 캐릭터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민수 배우의 연기라든가 계속해서 이 풀리지 않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는 막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내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느낌들이 저는 좀 있었어요. 네. 오히려 그러면 뭐 주체적인 녀석이 전면에 나온 것처럼 했는데 거기 못 미치느냐 뭐 이런 그런 게 것보다는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네, 매력적인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주체성과 비주체성을 많이 포커스를 주잖아요. 왜냐면 많은 영화들에서 여성을 이제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이거나 대상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자윤이라는 학생이 어쨌든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자윤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근데 자윤이라는 캐릭터를 어쨌든 전면에 내세운 만큼 소비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왜 마녀일까? 제목이 자윤이가 마녀라는 걸까?
마녀라는 제목을 썼어야 할까? 마녀라는 제목과 뭐 감독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많았어요. 오히려 좋게 생각해보자면 마녀로 니네가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걸 전복시키는 내용이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네, 있지 않나? 그 지점에서 좀 혼란이 있었죠. 마녀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설계된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것 자체가 악이고 그 지점이 마녀인 건가? 근데 마녀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오히려 그거를 설계해서 내가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그 닥터 백이라는 캐릭터가 오히려 마녀라고 명명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질문들이 저는 계속 쌓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제목을 마녀라고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구심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게 그렇게 뭐 나쁘진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녀에서는 얘가 악녀란 거야, 얘가 악녀란 거야가 아니고 그냥 김옥빈이 악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니 쟤는 모성애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애잖아 라고 뭐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만 악녀 뭐 이렇게 해놓고 막 라이딩 자켓 입고 막 하는 너무 전형적인 걸 해놨다면 마녀는 약간 거기다 또 다른 레이어가 있지 않나. 마녀 사냥 당한다. 뭐 마녀라고 명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니까 영화가 아니 자연이는 마녀가 아닌데 왜 제목이 마녀야? 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질문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마녀 사냥이었다가 마녀의 사냥으로 넘어가는 지점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제가 전복이라고 하면 말은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딱 붙는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긴 했구나. 자, 그러면 이 영화가 괜찮았던 지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가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김다미 배우가 네. 많은 사람들이 영화 보기 전부터 대단하다, 발견이다 얘기했는데 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이던데요. 마지막 부분에 너무 매료됐어. 네. 영화 내내 통틀어서 야, 어떻게 저런 배우가 나왔지? 너무 좋더라고요. 발견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민시 배우도 너무 좋던데 친구는 런. 근데 저는 너무 조윤이 닮아가지고. 조윤이 닮아서. 조윤이가 너무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되게 좋았어. 그래요? 이건 그냥 사심입니다만 고민시 배우가 혼자 하드캐리하는 장면 몇 개씩 있잖아. 계란 까먹여주면서 딜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런 팬들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부모님들한테 막 얘기한다거나 혼자 하드캐리 하잖아. 왜 되게 잘한다. 그래요. 뭐 그런 걸. 저는 둘의 케미가 오히려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김다미 배우가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안 붙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있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아예 그거는 고민시 배우가 연기를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색깔이 너무 안 엉기는 거 아닌가 그쵸.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 이제 좀 이따가 안 좋은 점을 얘기할 때 이제 나오긴 할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김다미 배우는 대단하다. 네. 대단한 발견이 맞는 것 같다. 김다미 배우가 대단한 발견이다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 그녀가 분한 자윤이라는 캐릭터는 별로였다. 괜찮은데? 근데 그래. 좋은 거 얘기하자고. 자꾸 연기가 맥을 좋은 끊지 게- 마시란 말이에요. 칭찬했잖아. 김다미 기대가 되고. 그래서 캐릭터가 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지 않은 다음 배역이 기대된다. 그럼 세서 싫었던 건가? 센 게 잘 안 어울리더라. 안 어울리더라. 김다미한테.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 조금 좋았던 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반전 이전에 학생일 때 막 눈물도 흘리고 정말 나한테 왜 이러냐고 정말 쟤를 괴롭히면 안 될 것 같은 그 연기할 때 이미 너무 좋았는데 이제 손 묶인 채로 조민수 배우랑 이제 같이 대화를 할 때 그때 웃는 장면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를 너무 사악하게 진짜 와, 제 안에 뭔가 있구나 너무 사악하게 그리지 않고 그냥 그 얼굴에 맞는 표정을 지으면서 최대한의 표정을 저는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웃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고 오싹하지 않지만 참 잘한다. 정말 저 안에 뭔가 있구나라는 거를 잘 드러낸 게 아닌가. 좋더라고요, 배우가. 좋은 배운 것 같아요. 네, 좋은 오디션 할 때 뭐 그걸 발견을 했겠지. 감독이. 그래서 뭐 딱 써주시나요? 맞는. 네? 영화 찍으면? 써주시나요? 제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비켜야지. 누가 누구를 써. 찾아가나요? 뭐라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보니까 모두가 합심해서 내 앞길을 막고 있어. 브랜드 평판 1위로 올라섰다는데. 브랜드 평판 1위? 김다미 배우가? 김다미 배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훈정 감독 칭찬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캐릭터를 멋있게 써요.
그리고 알던 영화 배우도 매력을 뿜뿜 할 수 있도록 잘 연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패키지가 보통 박훈정 감독 영화 패키지가 좋더라.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맡은 캐릭터가 얼마나 돋보이느냐, 얼마나 자기 장점을 살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건데, 그런 부분에서 박훈정이 쓰는 작품들은 그런 배우들의 어떤 색깔을 내기에 굉장히 뭔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출력, 그런 뭐 배우 선택, 뭐 이런 게 아닐까. 이 김다미 배우를 굳이 신인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캐릭터를 대입할 수 있는 여자 배우가 떠오르지 않았다. 라고 하던데, 그런 만큼 약간, 캐릭터와 그 캐릭터에 맞는 배우를 선택하는 데는 성관이 되게 좋은 것 같다. 근데 자윤이라는 캐릭터는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김다미라는 배우를 돋보이게 해주는 옷으로는 충분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저는 여름 배우가, 여름 작가가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어떤? 공교롭게도 최근에 주목을 갑자기 한 작품으로 데뷔작으로 확 받은, 그래서 스타바네에 오른 친구들이 공교롭게도 다 노출이잖아요. 네. 센 노출이 반드시 있어야만 뭔가 첫 번에 주목받을 수 있는 게 공식처럼 이렇게 여기 온 거를 거의 깬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이후에 얼마나 이제 저기 될지는 모르겠으나 노출 전혀 없이 여성성을 부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람이 어디 있었지? 하고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달려오게 만들어준 작품이어서 저는 그게 되게 괜찮다 싶은 생각이 조금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박헌정 감독이 전작보다 나은 점이 꾸준히 있다는 점에서 영화를 계속 찍잖아요. 네. 1년에 한 편, 2년에 한 편씩 계속 찍으면서 계속 다른 장르를 지금 섭렵을 하고 있는 수준으로 찍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전에 실패한 부분을 떨쳐내고 아무도 안 한 거를 한 번 더 해본다라는 이 태도가 계속 견지된다는 게 좀 경이롭다. 뭐 그런 건 진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훈정 팬! 응? 너는 박 감독님을 경멸하지만 너는 정말 경멸하겠지만 난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다. 이번 녹음은 거의 서로 간에 프레이밍 전쟁이네. 좋았던 점으로 이제 황대리가 하나 더 얘기한 게 한국 패치가 신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디션 장면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오디션도 그렇고. 일단 박훈정 감독의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 기시감이 든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흔히 외국 영화에서 많이 접해왔던 것들을 한국 사람이 보기에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장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세계 같은 거를 들 수가 있겠죠. 야 이건 무한도가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한국 관객들이 보는 한국 영화를 만드는데 한국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내는 거, 이 또한 장점이지 않나. 그래서 신세계가 많이 사랑받았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게 마녀라는 영화도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한국형 슈퍼히어로 장르라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만약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여자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했을 때, 예를 들면 슈퍼스타 K 같은데 주인공이 나가게 되잖아요. 야, 그건 너무 뻔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밀고 나간다. 그리고 그게 크게 어색하진 않았다, 그 설정이. 그래서 오히려 더 다가오는 게 아닌가. 저도 이게 되게 묘한 경험을 한 게, 헐리우드 영화, 한국 영화를 보는 한국 사람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평가 잣대도 좀 다른 것 같고. 이게 이중잣대니까 잘못됐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챙겨가지 못했던 메인 감정 중에 하나가, 마블에서 나오는 슈퍼히어로 영화 있잖아요. 제가 우연히 아이언맨이었던 것 같아. 뉴욕에서 봤거든요. 그때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런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계속 풍경이 내가 다니던 동네니까 내 동네에 사건 생겼는데 내 동네를 얘들이 지켜주네? 요 정서가 되게 크게 왔었거든요. 우리가 마블 영화를 볼 때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지 못하는 약간의 차이가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블랙팬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으로 영화를 만들어 줬을 때, 요거를 잘해주면 기존에 그 사이즈도 크고 제작비도 많이 들어간 헐리우드 영화가 건드리지 못한 어떠한 지점을 한국 영화가 건드릴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 팬츠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박훈영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 장기가 있긴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봤자 그래서 한참 좋은 말을 해놓고 장기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정도까지밖에 말 못하겠다 나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되네요. 황대현님의 의견은. 네, 일단 영화의 전체적인 기조가 이제 좀 아쉽다. 뭐 그렇다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멤버들의 평인 것 같으니까.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가 아쉽던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잘 안 하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회사 일을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축구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축구를 해요. 네,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어제 진짜 막 요즘 축구를 한대요, 우리 황대리가. 그래서 아까 한참 지 자랑했어. 축구의 신이라며. 축구라고 하면 안 되고 풋살. 풋살이라고 해야지. 어제 11대 11이었어. 아, 그래? 어제 완전 풀 사이즈였거든. 아, 그래? 아, 경기장에서? 그럼. 경기장에서? 그래. 제가 3명을 제끼고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네. 축구 특별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뭐냐면 다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영화를 안 보잖아요. 그게 4.25편 아니에요. 1년에 보는 게. 또 많이 찾아봐야 거의 아예 안 보시는 분들 제외하면 한 10편, 1년에 10편,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 중에 흥행하는 거 보통 골라서 보시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제 영화를 좀 더 좋아하고 좀 더 찾아보시는 입장에서는 찾아서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찾아서 본단 말이죠. 극장에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보고 싶은 영화를 찾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들여서 봐야 되는데 내 이 바쁜 일상 가운데 난 정말 좋은 영화 보고 싶거든요, 저는. 본인은? 네, 정말 좋은 영화 보고 싶고 그래서 정말 인정받은 영화를 보고 싶거든요. 문제는 그런 제 입장에서는 마녀를 보는데 필요한 기회비용과 네. 엑스맨 아포칼립스 보는데 드는 기회비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엑스맨 아포칼립스를 본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박훈정 감독이 한국 영화를 이렇게 잘하는 건 알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굳이 박훈정 감독 영화를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잘 안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 노력해서 없는 시간 내가지고 일주일에 한 편, 2편, 지난주에는 3편을 봤는데 네. 굳이 내가 그 귀한 시간 들여서 보는데 약간 긴가민가 하는 것보다 굉장히 입증되고 검증된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여기 약간의 다른 첨언을 해보자면 제가 해야 할 말이 극장 직원이 해야 할 말이 될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오는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저녁 시간이 풀로 남았는데 강화도 갈 수는 없고 삼척에 갈 수는 없고 저녁 시간만 남은 거야. 시원한 데서 그냥 사람 많은 데 가고 싶어. 나는 지금 퇴근하고 집에 바로 가고 이것만 계속 하다가 사람 좀 많은 데 가고 내가 많은 노력을 안 들여도 그냥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때 외화보다 한국 영화가 많이 유리한 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첫 번째로 들어요. 그냥 보면 되잖아. 내가 아는 애들, 예능에도 나오는 애들이 제가 원래 배우였지? 고산자, 차승원이 배우였지? 어부가 아니었지? 이런 재미도 주는 거지. 거기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내용이 그렇게 잘 만들어져야 될까? 한 달에 한 편 볼까 말까 한 분들이 뭘 비교하겠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영화관 직원 아닌 것 같은 멘트를 해보면 굳이 영화를 퇴사할 때가 다가온 것 같은데. 그냥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한 2시간 반 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성비 되게 좋은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는 걸로 치자면 콘텍스트 분석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내용이 플롯이 이런 생각 안 하시겠다. 봤을 때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 했을 때 하자가 없다면 그걸 내가 충분히 즐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나?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딱 놓고 보면 마녀랑 예를 들면 엑스맨 최신작이 나왔다 쳐봐요. 엑스맨이 저는 훨씬 더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신세계 들어와 감독 신작이래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거 보고 쟤 누구야? 김다미라는 애인데 네이버 쳐보면 이제 김다미 누군지 아는 애인데 이번 엑스맨의 빌런은요 오스카 아이작이라고요. 걔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냥 즐길 수 있는 이런 영화라고 쳤을 때 한국에서 그냥 이런 다양한 장르가 나오는 것 자체로는 저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수작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여름 작가님은 무슨 대목이 제일 아쉽던가요? 자, 이제 내가 이 영화가 무슨 얘기인지 알려줄게. 프리젠테이션 시작. 거기서 저는 진짜 뜨악했어요.
말로 하는 게 많아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면 지금까지 보여주고 숨기고 보여주고 숨기고 하면서 막 했잖아요. 1시간 10분을. 제가 시계를 본 지점이 그거거든요. 언제까지 기억 안 나냐는 거를 물어볼 건가. 근데 그 지점이 1시간 10분이더라고요. 이제 조미스 배우를 만나러 가기 전까지. 근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그 다음 장면에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기고 제안해서 보여준 걸까? 내가 지금까지 이 영화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하고 설명을 시작하는데 프리젠테이션을 하시는구나. 너무 단순하다. 이게 이야기를 보여주는 최선의 방식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기가 저한테는 좀 과했어요.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사실은 카바는 여기까지 치고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열어줬지 내가. 되게 심플하고 파워풀하게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을 안 것 같다 이제. 어떻게 해도 영화가 되겠다 이제.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막 제가 또 캐스팅 이거 배우들 이름 보니까 닥터 백, 미스터 최뿐만 아니라 그 아이돌 그 다은은 역할 이름이 그냥 긴머리더라고. 긴머리. 딱딱 역할 할 애들 등장하고 이렇게 하고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방금 여론 작가님이 얘기한 그걸 정확하게 의도했을 것 같아요. 깝깝한 고구마를 먹인 다음에 사이다를 들이키게 하고 뒤에 달리면 돼.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 왜냐하면 막 깝깝하다가 김다미가 웃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다 이게 뻥 뚫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소가 되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나? 제일 쉬운 걸 선택한 것의 조합인가? 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알고 보니 얘가 다 그려놓은 빅픽처였다. 라고 하기엔 돼지포 보면 뇌리에 남지만 딱히 필요 없는 장면인데 거기 더해서 약간 나한테 불편한 감정까지 주는 장면들은 왜 있었지? 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최우식이 기차에서 뺨을 때리고 멈추고 하고 그 컷은 되게 공들여 찍었어요. 기억에 남게. 갑자기 POV로 딱 광각에 최우식이 있다가 갑자기 굉장히 고속으로 휙 하고 거기서 또 여자애가 울게 만들어. 그때 친구가 진짜 리얼하게 저 쌍놈 새끼 힘을 어쩌저쩌 막 욕하면서 사람들이 웃게도 만들고 뭔가 감정이 확 왔다가 풀리고 하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둘 다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최우식이 맡은 귀공자가 얘가 나를 기억하는데 연기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 만약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럼 걔가 그거를 기차 안에서 할까?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자기 의도가 성공했어. 마녀가 마녀의 본성을 들켰어. 그 기차간에서 싸우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 게 뭐가 있어? 사실 필요 없는 행동인데 효과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되게 불편하고 억압되는 감정을 주거든. 여고생을 핍박하는 장면으로. 사실 근데 최우식은 굉장히 그러면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골목길에서 으슥한 골목길에서 얘를 막 뒤쫓다가 그래서 뭔가 확 해가지고 얘가 하게 하던가.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거기서 얘가 마녀로 변하지 않을 거란 걸 거의 100% 확신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느끼는 감정은 핍박받는 감정이거든요. 불쾌감. 근데 이게 플롯에 도움은 안 돼. 오히려 말이 안 되지. 그럼 거기서까지 그렇게 그럼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김다미가 맡은 자연이 최우식이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속을 빌미를 준 거잖아 자연한테. 진짜 긴가민가 하면 얘를 몰래 관찰해야 될 텐데 정말 불꽃 연기로 속여넣을 수 있는 비밀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돼지포 보면 되게 허술하구나. 볼 땐 딱히 필요는 없는데 무슨 뭔지는 알겠다. 뭐 이런 장면들로만 다 차 있어서 사실은 플래시백이 자주 나오는 영화 근래 영화 중에 굉장히 플래시백이 뒷부분에 많이 몰려있는 영화인데 그 플래시백에서 카타르시스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예상 못한 건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조로 달려야 할 때 난 설명을 듣고 있고 그걸 뛰어넘는 뭔가 액션이 보여지나 했을 때도 약간 템포가 한 푼씩 죽고 뭐 이런 게 가성비 좋은 영화를 만드는 방법을 찾았나 보다. 제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희한한 감정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느낄 것 같은데 마냥 대놓고 욕하기에는 못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것 같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악녀를 비슷하게 여성이 하드캐리하는 영화인 악녀를 봤을 때는 플롯도 조금 말이 안 되고 이야기가 개연성이 안 맞고 네. 뭐 조금 만듦새가 네. 너무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이번 영화는 플롯이 그렇다고 치기에는 괜찮았는데? 라고 얘기를 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
그쵸.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야 정말 너무 좋다라고 할까? 또 그거는 또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너무 좋아 막 할 것인가? 괜찮았어. 그래서 평론가들도 3개가 최고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든단 말이에요. 오히려 악녀는 분리해놓고 보면 성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옥빈의 그 스턴트, 그걸 하기 위한 온갖 집중된 역량에 집중된 모습, 그걸 싫어한다 그러면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게 되고, 그게 좋다 그러면 근데 그 김옥빈의 캐릭터가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애라는 거냐 하면서 이제 주제적인 측면, 그리고 여성 캐릭터를 파보자면 이제 악녀가 훨씬 싫어요. 전 1시간 동안 욕했잖아 우리가 저번에. 근데 그거 말고 액션을 떼놓고 보면 별걸 다 했어 라는 점에서, 그래 그건 뭐 네 말은 알겠는데 나는 이런 걸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별 5개를 줄 수도 있는 영화야. 근데 이 영화는 3개짜리란 거지. 3개 봐, 뭐야, 뭐, 가성비? 못 만들었다고 하기도 해요. 잘 만들었다고 하기도, 근데 뭐 이런 거 없었잖아. 요런 걸 만드는 방법을 그냥 찾아버린 거 아닌가? 저는 왜 그 부분이 걸릴까를 좀 고민해 보니까, 제가 정리한 바로는, 이야기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전체 플롯을 보면 연구소를 탈출한 동물이거나 사람이거나 그런 내용을 다룬 이야기의 구조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네. 아니면 자기 기억을 잃어가지고 정체성을 찾는 스파이물, 네. 그 이야기 플롯이거나. 그렇죠. 근데 보통 뭐 에스피오나지 장르들은 이유가 있잖아요. 네. 스파이를 키우는 이유가 있고 그 스파이가 활동하는 이유가 명확하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뭐 기억 때문에 정체성을 잃었다 그러면 그 조직 내부에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성장해가는 얘기거나 뭐 이렇게 이유가 하여튼 문명한데, 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보면 폭력의 역사의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본 시리즈도 들어있는 것 같고, 네. 루시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리미트리스도 뭐 가끔 보이기도 하고, 로건도 보이고, 이렇게 약간씩 다 기시감이 있는 내용들로 꽉 차 있기는 한데, 네. 그러면 이 본사는 이런 괴물 아이들을 왜 만들었으며, 걔네들은 조민수가 중간에 얘네들은 왜 도망간 것이며, 걔네들을 데려와다가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이며, 조민수는 그럼 도대체 본사로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절대 충성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안에서 누구랑 뭘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며, 얘는 그럼 조민수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게 그냥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런 명확한 표현이 잘 안 된 게 아니고,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그게 잘못 혹은 미진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아니고,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없어도 영화는 되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요쯤 가서 반전이 있고 요쯤 가서 이렇게 하고 하면 쫄깃쫄깃 끝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있어도, 전체를 완성하는 동기 내지는 이유가 명확하게 설정이 됐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라는 뭐 슈퍼히어로든 마녀든 초인이든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설정하는 1편 2기에는 저는 그 세계관이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시리즈물로 간다면? 네, 이거를 토대로 해서 뭐 2편도 하고 뭐 3편도 나오고 한다면 조금 더 1편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된 소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서 조금 쌓아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물음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던 게 그 토대가 잘 정리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혹은 떡밥이라도 계속 있던가? 그 세계, 그런 게 있었을까라는 의미가 든다는 기분의 말을 받아서 해보자면, 그런 게 없는데 단 하나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J.J. 에이브람스라고. 얘는 궁금함을 남기고 끝내. 해소가 안 돼도 돼. 근데 뭔가 하나를 궁금하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걸 근데 다 얘기해줘 버리거든. 그리고 안 한 얘기가 또 있다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동력도 안 된다. 그 궁금함, 호기심을 삼아 우리를 끌고 가지도 못한다. 나오면 또 보긴 보겠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안 되니, 거기다가 그럼 생각해보면 이 세계관을 그려줘야 되는, 표현해줘야 되는 어떤 이유는 뭐였을까 했을 때, 있었을까 싶다고 하신 말이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성선설, 성악설에 대해서 생각해봤다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박근장 감독이. 네. 근데 그러면 어떤 한 존재가
악하게 태어나냐 선하게 태어나냐에 대한 질문으로 이 영화가 시작했다고 하는 거면 그 질문이 이 영화에서 그럼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냐 하면 마녀에게 향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윤에게 향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영화가 권력 집단에 의해 자기가 원치 않은 힘을 갖게 된 애가 핍박받다가 자아를 찾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 괴물은 태어나기를 악하게 태어난 걸까 선하게 태어난 걸까를 고민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화는 반대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인 말이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성선설, 성악설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하려면 얘를 우리가 보기에는 야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얘는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된 걸까? 아니면 핍박받다 보니 이렇게 돼버린 걸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계획 아래 그냥 탁 한 거거든.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야 얘 정말 악랄한 애구나. 나머지 애들이 당하고 있구나. 마녀다.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그냥 너무 주인공이 나쁜 애들한테 당한 게 많아. 그러니까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갖다 붙인 주제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거대 담론이기도 하고. 그 심지어 키워주신 분들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기에는. 그쵸. 전 좀 쉽게 이 영화를 정리하게 되던데. 네. 한국 패치가 잘 됐다라는 신선함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고 가고 싶은데, 그 주요한 한국 패치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슈퍼히어로로 된 여고생이 이제 슈퍼스타 K 나가는 거. 그거랑 효녀 패치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요 동기가 납득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지만, 저도 납득은 잘 안 되는데, 장치로 깔아놓기는 잘 깔아놨다. 뭐냐면, 얘는 효녀다.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약이지만, 알츠하이머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 더기 때문에, 그걸 싸우기 위해서 했다. 엄마도 줬다. 아빠도 그걸 알고 있었다, 심지어. 뭐 이런 동기는 확실했던 것 같고. 그런 애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싸워서 나쁜 놈들인지 착한 놈들인지 헷갈리는 애들을 물리치고, 네. 아마 후속편에는 그들의 본고지로 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세팅 안에서 보여주는 이 캐릭터와 상황들이 내가 기존에 봤던 슈퍼히어로들을 비해서 스케일이 약하더라. 스케일이. 일단 깔아놓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한국 사람한테 더 잘 먹히도록 그렇게 깔아놨는데 사실 그건 별로 잘 안 와닿더라. 아예 뭐 신과 함께처럼 완전 뭐 내가 알면서도 당한다 하면서 우는 그 정도도 아니고 여기서는 약간 건조하게 거기서는 한번 마지막에만 짚어놓은 것 같아서 일단 동기에 대해서 몰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각성하잖아요.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 났을 때 다 깨부시는 그 장면에서도 통쾌하지 않더라.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여러 가지 슈퍼히어로 장르들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마블의 슈퍼히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주인공의 능력을 과시하는 장면에서는 뭔가 해소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라는 게 너무 볼품이 없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얘가 이제 공중파에 나가지고 그 이상한 그 단체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든 그 묘한 능력 안 보이잖아. 마지막에 되게 이런 능력 때문에 얘들이 눈치챘어라고 보여주는데 마이크 붕붕붕 염력인데? 막 이 정도? 네. 뭐 요 정도고 막 총을 쏘는데 총 하니까 총이 막 돌아가가지고 해서 못 피하고 빵 그걸 보고 야 얘 캐릭터가 어마어마하네라고 느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해소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녀는 제일 센데 그리고 제일 세다는 걸 만든 사람도 알고 걔랑 비슷하게 태어난 애들도 알고 그 단계 이전에 있었던 1세대 그 뭔가 조작된 사람들도 아는데 얘들을 훅가시는 왜 이렇게 잡고 있는가. 자기네도 아는데 자기네랑 종이 다르다며. 그래서 걔한테 한 방 당해가지고 하나는 얼굴에 상처도 나고 하나는 이마에 상처도 나고 한 대 맞았던 기억들이 다 있는 애들인데 되게 웃기잖아. 얘가 진짜 걔면 나는 죽는데 왜 이렇게 훅가시를 자꾸 쿡쿡 찌르는지. 그리고 오란 듯이 짜잔 하고 난 사실 개지롱 하면서 나는 능력은 사실 별로 볼품 없는데 이렇게 훅가시를 자꾸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가. 거기서 약간 해소되는 것도 없지 않나. 그래서 뭐야 실컷 그 동기도 약간 공감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얘가 세다라고 보여줬을 때 그것도 해소되지도 않고. 근데 해소되면 이 악당의 애들은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엉성하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오죽 많이 생각하시면서 고를 많이 바꿨겠어요. 뭐 있었겠지. 근데 이제 마지막 나온 게 이거니까 중간에 있다가 빠진 것도 있고 할 텐데 하다못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씩만 있었어도 그 친구들한테 박희순이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납득은 됐을 것 같아요. 뭐, 그쵸. 뭐 있잖아요. 많잖아. 머리통 얘기하잖아. 계속. 근데 머리통을 겨냥해서 쏘라고 하기에는 애들이 너무 빨라. 그렇잖아요. 그쵸. 눈 깜짝하면 뒤에 와 있고 막 이런데
그게 머리통이 맞추는 게 뭐 맞다고 하더라도 무슨 뭐 은으로 된 총으로 뭐 총알만 스쳐가면 괴사가 돼가지고 그냥 죽는다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내가 느려도 이걸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신감으로 박기순이 후카시를 잡는 게 이해가 될 텐데 그렇죠. 누가 봐도 저 둘이 싸우다가 앉아 있는데 왜 앉아 있으며 그렇지. 쉬고 왜, 있잖아. 왜 기다려주는 거야? 아니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쟤는 정말 안 되는 애니까 그냥 냅둔 거지. 아마 있어도 뭐 전혀 대세에 지장 없다. 그러니까 그래 뭐 충분히 해라. 내가 나가서 다 끝나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박기순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못 들어와야 맞는데 그렇죠. 조심조심해야지. 얘는 너무 자신만만하게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네. 톤이 잘 안 맞는 게 많아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게 완전히 막 센세이셔널한 액션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엉성해 보이는 게 좀 많지 않나. 고를 많이 안 바꾸시고 그냥 찍었구나. 라는 생각도 그냥 들었어요. 왜냐면 뭐라고? 많은 버전의 초보에서 1920, 맨 30 마지막. 그걸 안 응. 바꾸고. 만들어질 테니까. 그냥 한 거 아닌가? 빨리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VIP를 부식시키고 악녀를 바르는 방식으로 하려고 빨리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그게 낫다. 네. 그리고 그래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다음 영화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혹은 대참사를 피하기 위해서 더 가성비에 치중한 뭐라 하기 되게 애매한 영화가 굉장히 자주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얘네가 이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얘네한테 편하게 할 수 없는데 혹은 뭐 우리가 아까 수많은 레퍼런스를 들었던 폭력의 역사든 아니면 본 아이덴티티들 아니면 한나든 이런 걸 보고 뭐 하나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박헌정 감독의 영화를 보고 항상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들이나 장면들이나 대사들이 뭐냐면 저럴 수가 없는 애가 지보다 약한 애한테 모욕감을 주는 장면이 계속 남아요. 그게 가장 정확하게 묘사돼요. 항상. 그 나머지는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 근데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걸 빼는 방식을 왜 안 취하느냐? 그걸 집어넣어서 감당을 못하는 모욕감을 관객한테 약간 느끼게 하는 혐의가 있다? 어렵게 얘기하면 이건데 뭐냐면 쉽게 얘기해봐. 못 알아듣겠어. 지적하려고 했잖아, 내가. 가장 힘들어야 되는 건 주인공인데 주인공은 가장 힘들지 않아요. 항상. 주인공은 그냥 그걸 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애가 싹 쓸어버리는 이 얘기면 단순하더라도 속 시원할 텐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들을 엄청나게 괴롭혀. 그리고 그 중에 굉장히 악랄한 애들이 단역들을 굉장히 악랄하게 괴롭혀. 우리는 그걸로 뭔가 주제적인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인공은 아무 갈등이 없어요. 항상 이게 반복되거든요. VIP도 그렇고 VIP의 장동건이 뭐가 힘들어. 중간에 있는 애가 그 밑에 괴롭히고 막 누군가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에서 오는 나의 굉장한 스트레스가 이 영화의 주제를 함축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송지효가 그렇게 죽는 게 영화에서 뭐가 이정재가 황정민을 더 나쁘게 아무 영향 못 미치거든 사실. 둘의 우정은 변치 않아 신세계에서. 근데 자꾸 그런 디테일로 계속 채우고 실제 주제와 주인공의 결함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 이야기를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걸 뭘로 채우느냐? 레퍼런스로 채운다. 장면으로 채운다. 설정으로 채운다. 자꾸 이런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거의 가장 최정점이 마녀다. 가장 심플하게 그걸 해버렸다. 뭐 이게 맞는 얘기라면, 이게 정말 통찰 있는 얘기라면, 네. 맞는 사람이 뜨끔하겠네요. 아. 아니라면, 네. 소설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황 대리가 하지 않았을까. 경멸의 마음을 다 소리야, 갑자기. 하면 변을 해봤어요. 네. 저는 되게 무게 잡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그레이라는 영화도 갑자기 떠오르는데 사실 늑대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냥 죽는 얘기인데 막 갑자기 시를 막 읽고 되게 좋아해요. 잘하면 좋아해요. 네. 신세계 때는 그나마 잘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러면 뭐 죽기 좋은 날씨 아니야? 하고 팍 멋있잖아. 그래. 맨날 그걸 이탈리아어와 영어로 듣던 대사인데 한국어로 공사판에서 들으니까 오더라고. 잘하면 좋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실패한 게 아닌가. 시종일관 미스터 채로 나오는 박희순이 굉장히 있어 보이고 막 거들먹거들먹 하면서 나오는데 하나도 무게가 안 잡혀요. 얘는 그게 캐릭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가 우스꽝스럽게 죽을라나? 그것도 아니야. 얘는 최선을 다한
캐릭터고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애인데 이거를 연출들이 잘 안 됐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고 제일 이 영화 보면서 빵 터졌던 장면이 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에 자윤이 나가지고 막 하는 걸 TV로 보는 장면을 TV에서 빠져가지고 푸샷으로 잡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닥터 백으로 나오는 조민수 배우가 긴 소파에 되게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누워 있어요. 유태인처럼. 유대인처럼. 그래. 유대인처럼. 사막에 카페트 깔아놓고 뭐 그 사람들 아니면 히라빈처럼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었다면서요. 딱 그 포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렇게 앉아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무슨 공학이야? 유전공학이야? 뭐야? DNA 공학이야? 뇌과학 뭐 박사님이잖아. 강경화 장관님처럼 머리 이렇게 호얗게 나와가지고 왜 저렇게 누워 있는 거지? 미스터 채널이 되게 심각하게 인상 쓰고 선글라스 보고 있는데 TV를 왜 저렇게 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잘 됐으면 이 사람, 이 세계관,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인 거구나. 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건데, 이번에는 좀 웃기더라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좀 납득이 안 되지 않나. 뭔가 무게를 주는 거 난 좋아하고, 박군장이 잘하면 그런 부분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번엔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또 디테일에서도 이제 우리가 계속 보다 보니 흠을 잡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아니면 취향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죠, 우리가 그냥.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영어가 아니고 수화였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럼 그 수화면, 뭔가 얘네도 하나씩 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까지도 동원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너무 잘 사용해가지고, 박희수는 전략을 너무 잘 짜. 굉장한 전술가야. 이런 모습이라도 좀 보였으면 어땠을까. 캡틴 아메리카처럼. 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것도 좀 아쉬운 걸 얘기하려니까,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게 되는데, 얘들이 막 천재라면서요. 막 엄청 천재라가지고 한번 보면 언어를 다 습득한 다음에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게 영어라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아랍어를 하든가, 그치. 러시아어를 하든가, 고대 라틴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하든가, 갑자기 영어 하는데 그때 소리 오글오글하고 타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 원어에서 배급해서 미국까지 시장을 노리고 한다고 이렇게 됐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 이게 지난번에 챔피언 할 때도, 이게 다 미국에서 팔아먹으려고 계속 이 설정 무리하게 넣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것도 웃기고. 본사가 미국에 있겠지. 본사가 미국에 있고 또 얘들 또 이렇게 킬러졌다며. USA라고 하니까. 홀리우드 진출을 노리고. 그러니까. 넷플릭스 모르나. 하여튼 이 생각하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이게 좀 마이너하게 설정상의 오류를 찾다 보면 좀 납득은 안 되는 건 얘들이 그렇게 큰 회사인데 10년 동안 얘를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잖아요. 네. 심지어 자유는 자기도 열심히 노력해서 걔들을 찾으러 서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똑똑한 큰 단체들이 10년 동안 서로가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못 찾았는데 슈퍼스타 K 나가니까 찾더라. 그럼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케이블 TV의 위대함을 보여준 거지. 시청률이 답이었나? 이게 이상하잖아요. 서로 찾으려고 했던 시기가 다른가? 이 생각도 해봤어요. 한국에 있다 그러면 사실. 그쵸. 그게 잘 안 되긴 이게 조그만한 하네요. 나라인데, 서로가 그렇게 노력하면. 그거 다 필요 없이, 그거 내가 그냥 면피만 해줄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거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뭔가, 액션인가? 하면, 악녀의 스턴트보다 못한 것 같다는 거지. 악녀의 스턴트는 김옥빈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징하다 싶긴 했거든. 이거 하다 못해. 촬영팀과 스턴트 무슨 팀 개고생했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것도 없다. 빨리 움직이는 거를 오히려 그 긴 머리가 한번 보여주는, 과시하듯이 한번 벽, 하다가 쫙 끊는, 그런 몇 컷 말고는 뭐가 있었지? 그리고 그것도 뒤에 다 몰려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럼 촬영이 정말 죽여줬느냐? 했을 때 저는 얘가 막 도망가고 어릴 때, 과거 장면이 나올 때,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화면이 다 떡졌어. DI를 과하게 한 거야. 근데 앞에만 그러고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플래시백 할 때는 또 그렇게 색을 엄청나게 돌려놨더라고요. 시골 집이고 하면 그럼 정말 이 시골에, 얘가 이러고 돌아다니면 아무도 얘를 주목하지 않겠다. 스럽게 찍어놨느냐. 했을 때 화사한, 텅 빈, 그냥 시골을 그냥 찍어놨어요. 거기도 어떤 느낌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집으로 들어가면 정말 노란 햇빛이 그림처럼 그 나무, 목장 건물에 그러니까 톤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톤이 뭘까? 이 영화 어디에 어떤 느낌을 주려고 어떤 촬영을 한 걸까? 했을 때 그냥 되는 대로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제가 뭐 이러면 또 이제 광분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콘티가 너무 컷이 많은데 안 함으로써 뭔가 부각되게 하는 방법은 왜 안 취할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상으로는 안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 그래서 자꾸 가성비 영화의 어떤 화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소설인데요. 조민수 배우가 맡은 닥터 백 역할이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 이렇게 감탄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한나에서 똑같이 가져온 거예요. 그 캐릭터를 원래 남자로 설정을 했다가 조민수 배우가 붙어서 그런 게 더 디테일에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그걸 굳이 남자로 했다가 바꿀 만큼의 뭔가가 있었을까? 그러고 생각해보면 한나에서 케이티 블랜쳇이 시어샤론을 보면서 했던 것 이상을 그냥 하지. 왜 그것보다 뭔가 못 미치고 어색한 걸 하면서 이걸 또 전면에 내세울까? 남자였던 걸 심지어 여자로 바꿨다고 왜 전면에 내세울까? 그러니까 영화 외적으로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뭘 제대로 해가지고 부러뜨려 버렸으면 우리가 이야 저거는 야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줄 텐데 자꾸 다운그레이드해서 패치해서 감독 박훈정이 바뀌는 거에서 의미를 우리가 언제까지 찾아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더 얘기를 해보자면 한나는 액션이 원시 원컷으로 막 그냥 조져버린 장면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해요. 굳이 그거를 한 컷씩 찍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그럼 전공법으로 딱딱딱 콘티를 엄청나게 잘 짜가지고 합계해가지고 한 게 있나.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세트에서 찍었잖아.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냥 좁은 골목에서 싸우는 거 막 이런 걸로 다 세팅을 해놨는데 왜 그건 또 제대로 못 해냈지? 심지어 그리고 기차에서 어깨 툭 치고 가는 애를 그냥 죽여버리는 최우식의 악한 면모를 보여줄 때 오히려 그때 좀 기대했거든요. 얘 완전 또라이구나.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겠네. 근데 안 그래. 삼촌! 이러면서 잘 또 숨겨요.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죽여버린 애를. 그럼 걔를 그럼 잘 유기하던가. 그게 아니라 또 그걸 또 잔인하게 던져요. 그러니까 이게 기조가 없는 거야. 순간순간 나한테 굉장히 어떤 센 걸 보여주겠다. 아니면 살짝 네 선을 넘어서 보여주겠다. 약간 불편하게 해주겠다. 이거 이외에 어떤 일관성으로 지금 이 영화를 연출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표정을 황대리가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대변해봤습니다. 근데 액션이야말로 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 액션이? 그렇게 스마트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어까지 쓰고 네. 되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얘네들 진짜 똑똑하고 특별하고 설계된 애들이다. 근데 그런 애들이 싸우기에는 그런 액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날로그. 그냥 피범벅인 액션을 그냥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칼로 긋고 총하고 그냥 그쵸. 피범벅인 목 꺾고 그 능력을 쓰는 건 그냥 총 돌리는 정도. 뭐 이런 게 저는 거기에서 좀 의문이 네. 왜 이렇게 싸우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원하고 재밌었다, 볼거리가 많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지만 저한테는 조금 의문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경찰인 친구 아버지가 한번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고 그때 이제 되게 고조되잖아, 긴장감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 왜 돌아갔을까? 그런데 걔네가? 그걸 안 보여. 아니 삼촌 이거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일관성 있네. 순간순간밖에 없는. 순간에 집중하자. 톤이 맞았네. 그 까르페디에 부분에. 시즈 더 데이에 충실한. 막 연출. 시끄럽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뭐 이런 얘기였을 그러겠죠? 텐데 그쵸? 장치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냥 죽었겠구나. 그렇지, 하나 그렇지. 장비 들고 있으니까 아닌가? 그렇지. 뭐 이렇게 나름의 소소한 반전으로는 썼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엔딩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뭐 쿠키인지 아닌지 뭐 쿠키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평하신 분도 있던데 네. 저는 엔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뭐 제주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 닥터 최? 그러니까 쌍둥이 아니에요? 그 백을. 처음에 닥터 백이 갑자기 뭐 나타나고 쌍둥이 언니가 엄마고. 네, 곰돌이가 하고 있던 목걸이 안에 사진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되게 다정하게 그 사람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엔 그 곰돌이에 있는 사진이 닥터백이라고 당연히 나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특별한 아이구나. 얘가 애구나 어. 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네. 그게 무슨 소리야? 닥터 백의 쌍둥이 쌍둥이 언니가 자연의 자윤의 엄마. 엄마. 이제 아닐까. 그래서 거죠. 그 곰돌이 사진에 있던 게 처음에 닥터백이 닥터 아니고 아니고? 제대로 찾아 엄마야죠. 그 사진의 주인공을 찾아온 거 아닌가. 아, 그래서 그 닥터 백이랑 똑같이 생겼구나. 그 똑같이 생겼죠. 닥터 백이 아니라 그냥 그 닥터 백의 뭐 언니인가 뭐 쌍둥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잠깐 보이는 그 어린애는 누구야? 그럼 딸이죠. 동생이에요, 동생. 자기 동생. 딸. 야, 너 언니한테 까불면 죽는다? 라고 그, 얘기하는 게. 그 쌍둥이 언니의
딸인 거고. 딸인 거겠지. 그러니까 자기 엄마 동생, 괜찮다. 자기 친동생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히어로 자매가 집단을 아닐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려고 머리 염색과 더불어서 서클렌즈를 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닥터 백은 이렇게 파란색입니까? 네, 뭐 그걸 눈동자가 끼고 있고, 다르고. 네. 언니는 눈동자 색깔이 달라서 네. 그걸로 좀 구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거를 이 씬 하나로 설명한가요? 근데 이게 설명이 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경제적으로 찍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잘 찍힌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되게 지저분하게 찍혔더라고. 그러니까 느낌이. 특히 마지막에 조민수 배우가 닥터 백의 쌍둥이 언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시선을 뒤로 한번 줘요. 그러면서 아니야, 그러지 마. 엄마 괜찮아. 할 때 굉장히 헷갈리게 해놔, 일부러. 그러지 마라, 자윤아. 엄마는 괜찮아. 라는 말로 읽어도 돼.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뒤에 어떤 애가 스리슬쩍 와서 있었고, 걔가 얘 딸이라는 걸 얘기고, 그거를 자연히 보면서 거울 반사되는 걸 보면서 알아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적으로 했다기에는 헷갈리게 대충 찍었다가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잘 보이게 찍으면서 우리가 그걸 곱씹어 봐도, 이 얘기가 이렇게 중의적으로 읽히는구나.가 되면 좋은 건데, 그 순간 헷갈리게 만들고, 내가 그걸 정리하고 있다. 본 걸로 바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내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럼 이게 그러면 수준 높은 콘티인가? 제가 봤을 땐 그냥 지저분한 콘티거든요. 근데 이걸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찍는 방법이 있나 했을 때는 어쩌면 약간 착각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 순간순간 헷갈리게 하거나 뭐가 더 얹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말고는 연출을 묘로 살리는 방법을 최소한 콘티로는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잘 모르시나? 그리고 그런 생각 연장선에서 보면 설명이 많다고 하지만 시의적절하게 설명이 필요한 설명이 들어갔거든요, 사실. 플롯상으로 보면. 너는 원래 이랬고 어쨌고. 근데 사건의 전말, 나의 과거를 한 번씩 쭉 다 설명해주는 캐릭터가 이런 영화에서는 많이 나와요. 꼭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이 영화에서 유독 이게 설명이 너무 많다. 조금만 불친절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할 때 찍지를 못했어, 제대로. 그 말을 듣는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찍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지루하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어떤 복선이 쌓이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그걸 들으면서 시원해지는 그렇지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었을 텐데 복선이 쌓인 것도 아니고 막 철저하게 외면당해서 정보가 아예 제한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과정 없이 그게 탁 설명이 터지니까 아마 그런 그럴 느낌이 수도 드는 게 있죠.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슈스케 비슷한 거 나간 것도 얘가 정말 눈에 잘 띄려고 한 계략이잖아요. 그거를 진짜 최소한 친구가 나가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 부분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걸 지가 슬쩍슬쩍 자극해놓고 그 앞에서 노래를 흥얼거린다던가 이런 걸 해서 마지못해 나간 것처럼 보여도 초반에 우리가 오해하는 캐릭터가 유효하거든요. 근데 뒤로 보니까 이거를 지 친구 보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 거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플래시백으로 나오는 게 알고 보니 씩 쪼개고 있다. 이게 다야. 3번 쪼갰다야. 우리 못 볼 때. 이게 무슨 설명이 되냐고. 이 정도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시카리오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네. 마녀. 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파트 2가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조금 지금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왜 만들어졌느냐, 무슨 목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누가 만들었느냐, 그거를 뒤에서 설명을 안 하려고 안 했던 것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애타게 바라면서. 자, 그러면 저희는 마녀 요 정도 해서 마무리하고 제 인생 누가 책임지나요? 마녀가 책임지겠지.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시카리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화만 하고 싶다. 너 진짜 기억 안 나? 저 아니라니까요.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기분 어때? 죽이지?